안녕하세요. 자, 도시계획 과목 이제 첫 시간인데 간략하게 이제 도시계획이라는 과목이 이제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어떤 직렬에서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이제 대략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나오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자, 이제 도시계획 과목이고, 저는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 박흥범입니다. 공무원 작업제 운영하고 있고, 이제 방재직, 그다음에 재난안전, 도시계획 이렇게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은 이제 구급, 국가직에는 이제 없고 지방직에 있고, 이제 많이 뽑지는 않고 이제 소수 직렬로 뽑고 있죠. 지방직. 경기도가 제일 많이 뽑아요. 경기도, 그 다음에 전남, 정부, 이렇게 이제 쭉 뽑고 있죠. 여기에 도시계획하고 이제 토지이용계 두 과목이 있어요. 이제 가장 큰 거는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거의 한 50% 이상을 차지해요. 법에서 50% 이상을 차지해요. 여기서 이제 제일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들어가는 과목이 이제 7급에 방재안전직. 방재안전직에도 이제 도시계획 과목이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법이 가장 많이 차지를 해요. 여기 이제 있는 게 도시계획 기사 쪽에 있죠. 기사는 근데 너무 폭넓고, 기사 쪽에서도 이제 법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거하고는 좀 나오는 수준이 이쪽이 조금 더 법을 깊게 내요. 법을. 기사는 좀 이론이나 계산 문제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공무원 시험의 도시계획은 계산 문제는 거의 잘 안 내요. 왜? 필기로 해갖고 풀기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 계산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잘 안 내고 기본적인 것만 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법만 좀 이해하시면 생각보다 많이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외울 게 많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용도, 지구, 지역, 그 다음에 개발 제한 구역, 그 다음에 계획,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외워야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한번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자, 보면 이제 국토공간 쭉 있죠. 맞나?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저기 있죠. 이 국토공간을 가지고 큰 틀에서는 이제 국토 및 지역 계획이 제일 상위 계획이에요. 국토 및 지역 계획. 이게 이제 가장 상위. 그 다음에 도시 계획이고, 도시 계획 내에 개별로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거를 다 총괄해 갖고 큰 개념에서 이제 제시해주고 있는 게, 지침적 성격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게 국토종합개발계획이에요. 국토종합계획이라고 이제 나와 있죠. 그게 이제 그 전체적인 내용들이 국토기본법에 이제 기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최상위법이 이제 국토기본법이에요. 방지하시는 분들은 기본법이 이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잖아요. 이쪽 국토 관련 쪽에서는 국토기본법이 제일 이제 기본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국토기본 같은 경우도 아주 오래되지 않았어요. 우리 국토개발이 6.25 전후 이후에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가 실제적으로 제대로 자리 잡고 법이 정비되고 한 거는, 요거 정비된 거는 2003년에 이제 시행이 됐죠. 2000년 제정이 돼서 3년에 시행이 됐어요. 요거하고 그 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같이. 그 전에는 이제 도시지역하고 비도시지역하고 나눠서 이제 관리를 했어요. 나눠서 관리했는데, 그거는 이제 또 후진적인 그 관리 체계가 되겠죠. 개발 위주로 진행됐던 관리였기 때문에 이제 2000년대에 그걸 통합을 해갖고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국토종합계획이라고 나오는 거는 4차, 나중에 뒤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국토종합계획이 지금 1차부터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이제 5차예요, 5차. 이게 2020년에서 2040년. 5차고, 1차부터 2차, 3차, 그 다음에 4차.
4차 때는 정권이 많이 바뀌어서 수정이 2번 있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한 번 수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때 한 번 수정이 있었고, 정부가 출범하면서. 근데 요 4차, 요때, 요 시기가 거의 맞물려갖고, 이거 2006년 시작이니까, 그 바로 전에, 요 이제 체계가 이제 확립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전에는 그냥 이때부터 4차부터는 국토종합계획이라고 나오는데 이 전까지는 그냥 개발계획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 진행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법 체계적으로 이렇게 나온 거는 2003년부터다. 그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인식하면 돼요. 그래서 큰 체계는 이제 국토 및 지역계획이 제일 상위, 그 다음에 도시계획. 이 도시계획에는 이제 도시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여기 2개가 있다. 이 정도. 뒤에 이제 또 볼 거예요. 이렇게 3단계로 나눠져 있다라는 거 크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배경 지식이 있으면 문제 풀 때도 좋으니까 지금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 오늘은 아마 배경 지식 많이 얘기하면서 갈 거예요. 자, 보면 이제 밑에 보면 국토 및 지역계획은 국토를 이용 개발 및 보존할 때 미래의 경제적 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그러니까 이제 이용 개발 보존하는 거고 이제 경제적 사회적 변동 대하여 국토가 지향하여 할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다. 국토 및 지역계획에는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계획 외에도 수도권 제일 많이 우리나라 같은 제일 많이 모여 있죠. 그러니까 수도권 정비계획, 그 다음에 국토의 계획 미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에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자, 도시계획이 이제 왜 필요한? 도시계획은 도시 장래 발전소를 예측하여 사전에 바람직한 형태를 미리 상정해 두고 이에 필요한 규제나 유도정책 혹은 정비선 등을 통하여 도시를 건전하고 적정하게 관리 나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두는 거예요. 선계획을 해주는 거지. 선계획 후 개발. 그 전까지는 이제 선계획 후 개발도 이제 4차 때부터 들어온 개념이고 그 전까지는 개발 우선 정책이었죠. 전후 이후의 개발 정책이기 때문에 난개발이 되고 뭐 환경 오염이 발생하고 이런 많이 문제점이 발생됐죠. 그러니까 상정해 두고 이에 필요한 규제, 뭐 개발 개발 제한 구역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재건축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기반 시설, 뭐 시설 부담 이런 내용들 개념들이 있어요. 이제 뒤에 법에 보다 보면 이제 뒤에 얘기할 거고. 자, 필요한 규제나 혹은 유도정책 혹은 정비수단 등을 통하여 도시를 건전하고 극적에 발전해가는 과정이다. 도시계획은 상위계획인 국토 및 지역계획에서 정하는 방침을 수용하고 하위계획인 개별 건축계획의 지침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된다. 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 내용을 수용하는 도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는 도시군계획을 수립하고 그 후 도시군 기본계획 각 단계별로 관점 방향을 도시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거쳐 법적인 구성력을 가지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 요 세부적으로 이제 들어가면 이제 뭐 이제 지침, 수립 지침 이런 것도 이제 또 있어요. 그런 거 이제 추후에 또 볼 거고,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이제 계획들이 있다 정도 보시면 되고, 이제 이 표가 이제 전체적인 이제 교재 책 보시면 지금 이제 책 작업이 이제 중간중간 하고 있어서 지금 첫 해는 프린트로 나가고 있어요. 자, 보면 이제 아까 했던 내용에 큰 이제 도표를 그려낸 거야. 자, 제일 상위 국토기본법, 그죠? 여기에 계획이 국토종합계획하고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분별계획 요 각 계획들이 있어요. 요 각들이 세부적인 건 이제 법 공부하면서 이 내용들을 볼게요. 국토기본법에서는 요 내용들을 주관하는 거야. 그 다음에 수도권 정비계획법에는 수도권 정비계획 여기가 있고, 그 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 크죠. 광역이 더 큰 거고,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 그 다음에 관리계획.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많이 이루어진 건 이 관리계획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여기서 시험 문제들이 대부분 많이 출제가 돼요.
용도 지역, 지구, 구역, 그 다음에 뭐 지구 단위계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서 이제 시험이 많이 되고. 이게 다 우리가 배울 거예요. 그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그다음에 이 정비계획의 세 종류가 있어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이것도 이제 예전에 5개인가였는데 줄었어요. 개정되면서 요 세 가지만 남고 다 줄었어요. 그러니까 정비계획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다. 나중에 이제 또 학습할 거고.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사업계획, 그다음에 도시재생특별법, 도시재생 전략계, 도시재생 활성화. 그러니까 구도심들이 많이 줄적 신도시가 생기면서 이런 이제 도시재생 활성화, 그다음에 재정비, 재개발, 택지개발 이런 것들이 이제 도시계획이고, 건축은 개별 건축계획, 큰 이제 도시계획 안에서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을 질 때 그 건축계획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게 큰 틀.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좀 이제 뭐 공부하셨던 분들은 익숙해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전체적인 체계를 머릿속에 넣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들 거는 국토기본법, 그 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2개 안에 어떤 계획이 들어가 있느냐, 이런 문제도 나와요. 국토기본법에 무슨 계획이 있고, 여기는 뭐가 있고, 근거, 도종합계획은 여기에 이제 근거를 한다. 아니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안에 도종합계획이 있지 않고 국토기본법에 도종합계획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계획의 종류, 그 다음에 그거의 근거 법률이 뭐냐, 이 최소한 요 정도, 여기까지 정비계획까지는 여러분이 틀을 알고 계셔야 돼요. 한번 써보시고 막 하셔갖고 이거는 그릴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시험 문제가 나온다기보다 이 틀을 알고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나갈 거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이제 좀 쉬워져. 전체적인 법이거든 이게. 자, 이제 국토기본법. 요게 이제 지금 시행권 뒤에 배울 거고, 이제 우리 개념 차원에서 미리. 그럼 이제 국토기본법 제정 이유가 뭐냐? 제정 이유가 뭐냐? 제정 이유 이제 2개 국토기본법하고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제 2개 이제 제정 이유 제가 넣어놨는데 한번 볼게요. 제정 이유가 뭔지. 시행은 2003년부터 하는 거고 2002년 2월달에 이제 제정이 돼 있어요. 제정 이유.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어 지향해야 할 이념과 기본 방향을 제시. 이념하고 기본 방향이 있어요. 근데 친환경도 있고 국토의 균형 발전도 있고 이런 것들 자 명시하고 국토계획의 수립과 이 체계적인 실천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2003년부터 국토건설 종합계획법을 폐지하고 연역에서 이제 국토건설 종합계획법은 이제 폐지되고 연역 문제 나올 수도 있죠. 항상 이제 연역 문제는 법할 때는 좀 나오니까 보완 발전한 국토기본법이 시행된 거예요. 자, 이제 주요 내용, 주요 골자 보면 이제 뒤에 또 한번 볼 건데 한번 이제 미리 자, 국토관리 기본 이념이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있음을 명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국토계획 및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데는 국토의 균형 발전, 경쟁력 국토의 조성, 환경친화 국토관리를 지향하도록 함. 명확하게 그냥 요거는 개념만 알면 돼요. 그냥 지금 중요한 건 아니야. 어차피 뒤에 조금씩 바뀌니까 이거 2003년 제정 이유니까 이런 것들 위주로 하려고 했다. 그 다음에 국토계획을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분계획으로 구분 이렇게 5개로 구분했다. 5개로 구분했다. 사고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등 계획 간의 조화, 일관성을 도모하고자 했다. 그 다음에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을 제시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은 국토공간 구조의 정비, 지역별 기능 분담 이것도 틀리죠? 지금은 아니지 건설교통부 장관이. 자, 내용만 보면 돼요. 국토공간의 정비, 지역별 기능 분담. 그 다음에 국토기관시설의 확충, 지하공간의 합리적 이용 및 관리,
국토환경의 보존 및 개선 등에 관한 장기적인 정책 방향이 포함된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토정책위원회 및 국무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하도록 함. 그다음에 나 보면 이제 도의 장기적인 발전 목표 및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도지사는 지역 공간 구조의 정비, 지역 내 기능 분담, 토지의 용도별 이용 계획, 이용 및 계획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이때부터 이제 도종합계획 나오고 있는 하는 거예요. 마목.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정비나 개발 위하여 수도권 발전 계획 및 광역강 개발 계획, 특정 지역 개발 계획, 개발 토지 지구 개발 계획 등 지역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그다음에 파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소관 업무에 관한 부분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부분별 계획은 수립할 때 지적 건설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요거 주체들이 틀려요. 네. 그죠? 요거 이제 막 도는 이제 도지사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부분별 계획하고 지역 개발은 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하는 거고, 그런 내용들이 틀린 거. 여기까지만 재정위는 여기까지만 보면 될 것 같고, 뒤에 또 볼 거니까. 자, 그럼 이제 국토의 계획 미용에 관한 법률 이것도 재정위 한번 보면. 종전에는 국토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도시지역에는 도시계획법, 연역이에요. 도시지역에는 도시계획법, 비도시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 이렇게 나눠서 운영했으나 국토의 난개발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2000년 1월 1일부터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비도시지역에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기법 도입, 비도시지역이지만 농촌이지만 이제 도시계획기법을 도입할 수 있는 이제 근거가 되는 거죠. 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토의 계획적, 체계적 이용을 통한 난개발 방지와 환경 친화적인 국토 정책을 구축하려고 함. 환경 친화적 구축하고 있죠. 자, 이런 이제 주요 골자들은 이제 뒤에 보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시간 있으면 한 번씩 읽어보면 배경화에 도움이 되니까 한번 보시면 돼요. 첫 시간이니까 국토 및 지역계획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제 변천을 거쳤냐, 간략하게 이제 들어갈게요. 변천 과정 첫 번째 1950년대 유학이라 보고 이제 전후 복구 사업 시기죠. 60년대 뒤늦게 특정 지역 개발 계획, 빈곤 극복, 체계적 개발 준비, 경제 개발 우선, 정부 주도의 하향식 개발 우리 추구하는 거. 그 다음에 특정 지역 거점 개발이라는 이제 용어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국토 건설 종합계획 입법화, 대도시 인구 집중 문제 대두. 60년대 이것도 이제 종합계획 입법화가 이제 된 거죠. 이때부터. 자, 그 다음에 70년대. 이때 입법화가 돼서 70년대 이제 1차 국토 계획이 나오는 거야. 1차 국토 계획이 1972년에서 81년. 초창기 이제 10년 단위였어. 지금은 20년이지만 그때는 이제 72년에 처음으로 제1차 국토 계획이 됐다는 거. 여기서 이제 고도 경제 성장을 위한 기반 시설 조성을 목표로 수도권과 동남해안 고도벨트 중립 거점 개발 추진. 여기서 이제 수도권, 동남해안 거점 개발 추진. 그 남해안에 이제 막 뭐 화학 공장이라든가 이제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 그다음 울산은 이제 동쪽이죠. 그다음에 지역계획 정착, 지역건설적 하향식 개발이라는 건데 1980년대 중후반 성숙기 2차 국토계획 이때부터 이제 성장 분배 개념이 이제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수도권 이제 억제, 인구 분산의 지방 정책과 생활환경 개선을 목표로 수도권 집중 억제와 권역 개발을 추진. 권역 개발이라는 이제 큰 틀 크게 정해갖고, 그다음에 분배, 균등 강조, 중소도시 기능 강화, 농어촌 지역 종합개발 방식 도입, 서해안 개발 이렇게 들어갔고,
90년대가 안정기. 그때 이제 3차. 요건 이제 3차 뒤에서 보면 3차하고 4차는 여기보다 이제 뒤에서 보면 돼. 뒤에서 좀 중요한 거 나오니까 뒤에서 종합기획에서 보고 이제 특징. 특징하고 문제점. 자, 물적, 비물적 계획. 물리적 계획, 지역 개발을 위한 토지 이용, 교통, 통신, 기타 물리적 시설을 다루는 게 우리나라 일단 이제 물리적이죠.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지역 개발의 토지 이용, 그 다음에 교통, 그죠? 고속도로, 그죠? 물류, 철도 이런 것들, 교통, 통신, 기타 물리적 시설을 다루는 계획이야. 그러니까 비물리적이라는 건 뭐 사회개혁, 경제개혁 이런 것들이잖아. 체제, 뭐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다루는 게 국토계획은 비물리적 그러니까 물리적 계획을 다루는 거야. 물리적 계획. 비물리적 계획, 뭐 정신 이런 거, 사회 체계 이런 거로 보면 되는데 그거 다루는 계획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물리적 성격의 우리나라의 국토 및 지역 계획은 물리적 계획의 성격이 강한 계획이다. 그다음에 하향적, 위에서부터, 그죠? 정부에서부터 주관해갖고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하향적 개발. 그러니까 부족한 재원으로 인하여 선도적 사업과 도시에 선별적으로 그 투자액이 다시 여타 산업이나 주변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기대하는 방식이고, 여기서 나오는 이론들이 경제성장 이론, 공간구조 이론, 불균형 개발 이론, 하향적 계획 이론하고 관련된 이론들이에요. 세 가지. 그 다음에 하향적 계획의 특징은 전통적인 개발 이론으로 자본주의적 경제성장 이론에 근거한다. 그다음에 이건 약간 이제 도시계획 이론하고 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론인데 좀 앞에 좀 미리 넣어놓은 거고. 중심지 개발, 거점 개발, 제조업 위주로 확산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외부의 수요와 외부의 세신적 자극에 의해 발생. 그다음에 개발은 도시산업, 자본집약, 고도기술, 기능 중심, 대규모 사업 등을 통해 이룩하며 대규모 개발 사업과 새로운 기술 도입을 중시한다. 국가 주도의 계획 및 이행 전략으로 성장 거점 전략, 불균형 개발 전략을 사용하고 기능적 접근 방식, 그 다음에 선성장 후 분배적 성격, 총량적 개발 성장을 지향하는 접근 방법의 이제 하향식 방법이다. 하향식 계획이다. 그다음에 반대로 상향식은 이제 밑에서 올라가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하고 맞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실제적으로 뭐 밑에 주민 의견을 잡고 한 거는 이번에 5차 때 처음이야. 5차 때 실제적으로 저기 주민 저거를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5차 때 이번 2020년 할 때 국민 참여단이 이제 처음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국민과 함께 만드는 최초의 국토종합계획이었어. 요거는 근데 예전 이론인 거예요. 이론. 그냥 하향식과 상향식에 대비한 이제 도시를 발전시켜 나가는 이론에서 상향적 계획. 이건 뭐냐? 이제 그 하향적 이론에 대한 이제 반대로 1960년대 후반 이후 새로운 개발 이론으로 지역 주민 욕구와 참여의 바탕을 둔 복지지향적 개발. 이거 복지지향적 개발 방식이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이 개발에 위해서 자시 목을 가져가는 배분적 형평성을 내포하고 있다. 여기는 이제 종속 이론, 균형 개발 이론, 고용 지약, 소득자 분배, 생태 중심 개발, 도농 접근법, 기본 수요 접근법 이런 것들이 이제 이론으로 가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상향적 계획의 특징, 지역 주민 기본 수요를 중시하고 지역 내 자연인간 시설 등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 그다음에 주민 참여에 의해 일반되고 관리되며 경제, 사회적, 정치적 공동에 의해 주민 능력과 자원을 동원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다음에 개발은 농촌개발, 노동지막, 적정한 기술, 영토 중심, 소규모 사업 등을 중심으로 한다. 성장과 주전력에 대한 불신과 비판으로부터 출발하여 성장에 대한 분배적 측면을 고려하는 경제적인 개념으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삶을 다루는 것이다. 반대자 성격이다라는 거. 주로 이제 나오는 건 근데
가끔 나와요. 상향적은 가끔 나오고, 우리 특징은 이제 하향적이라는 거. 조언적, 지시적, 지표적 계획. 이제 요건 이제 국토종합계획 이제 성격, 뭐 이런 것들 이제 물어보는 거죠. 자, 계획의 강제성과 그러니까 도시계획, 이제 국토계획 이런 거죠. 계획의 강제성과 책임성의 관점에서 조언적 계획과 지시적 계획으로 구분. 조언적, 지표적 계획은 강제성보다는 필요한 정보와 체계적인 접근의 합리성을 제고. 우리나라의 국토 및 지역 개발은 다목적, 하향적, 지표적 계획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지시적 계획은 구체적 지시나 내지 수행 사항 등을 포함. 우리나라는 이제 다목적이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고 하향적이고 대신에 강제성보다는 이제 지침의 성격이죠. 국토 종합 계획이 합리성을 제공할 거. 자, 5번. 다섯 번째 번 다목적, 단일 목적 계획. 다목적 계획, 계획 목표가 여러 가지인 계획으로 많은 수의 변수를 다루며 부분 체계 상호 간의 관계 및 환류작용이 중요하다. 시간에 따른 변화 파악 및 적용과 비선형적 관계의 지급이 가능해야 된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 단일 목적.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나라는 이제 다목적 성격이 강하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 지역개발, 이제 이거 뭐 도시 뭐 이런 거보다 그냥 지역 쪽 개발 계획할 때 어떻게 하느냐. 지역계획 형성 계획 배경, 지역의 개발과 사회 경제 문제 해결 및 지역 간 불균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시작되었고, 지역과 성장의 완화의 노력, 지역 개발을 위한 지역 계획의 목표, 경제 발전 도모, 주민 복지 증대, 주민 소득 향상, 이런 게 이제 지역 계획의 목표고,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요거죠. 이제 우리나라 국토 및 지역 계획의 문제점. 우리나라 문제점은 수립 단계에서는 계획 기반 기관의 독주성과 형식성. 정부에서 주로 알아서 하는 거죠. 예전에는. 그 다음에 형식적으로, 실질적으로 갖추지 못하고, 파악 못하고, 문제점들 못하고 형식적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계획과 연계성, 체계성이 결여되어 있었고, 법 절차상 계획 결정과 시간이 과다 소요했던 문제점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이반 기관 독주성과 형식성의 문제가 있다. 계획의 문제점이고, 그다음 실천 단계에서는 계획 실현 저조, 주민 참여 협조와 부족, 평가 제도의 미흡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5차 할 때부터는 조금씩 이제 바꿔 나가는 거죠. 국토계는 앞에 쭉 봤던 거니까 이제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국토종합계획 한번 가볼게요. 국토종합계획. 보면 이제 국토종합계획은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의 최상위 국토계획이며, 여기 이제 최상위 국토계획이에요. 거기 안에 이제 국토종합계획은 도종합계획 및 시군종합계획이 기본이 되며, 부분별 계획과 지역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어요. 법에, 국토기본법에. 그 다음에 국토종합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 법 조항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제 나중에 법 조항할 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내용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국토종합계획 내용 관련해 갖고는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도시 그 기사 문제 쪽에서는 확실하게 이제 막 중요하게 막 계속 많이 다뤄주고 있어요. 근데 그 방제 쪽에는 아니고, 그러니까 지방직 쪽에서는 가끔 나와요. 지방직에 가끔 나오고. 방제에서 구체적으로 딱 떨어지게 나오진 않아서 그냥 지문 형태로만 한두 개씩 주어지는 형태였는데, 주어졌기 때문에 또 어느 순간에 나올지 모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이제 한번 보긴 봐야 돼요. 그래서 방제하시는 분들도 한 번은 봐요. 그 다음에 지방직 그 대비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자세히 중요한 거는 좀 암기를 하셔야 될 거예요.
자, 1차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4대권 8중권 17속권으로 나눠졌다는 권역이 4, 8, 17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4대권은 한강 유역권, 금강, 낙동강, 영산강 유역권 이렇게 크게 강별로. 한강이면 이제 뭐 수도권이죠. 금강이면 중부, 낙동강이면 저기 어디야 그 경남 그쪽이고, 영산강이면 저기 이제 전남 이쪽입니다. 크게 4대권으로 나눈 거죠. 그다음에 8중 수도권, 태백권, 충청권, 전주권, 대구권, 부산권, 광주권, 제주권. 자, 여기 보면 이제 대전권이 없어요. 대전권이. 대전권은 없어요. 이것도 이제 가끔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대전권은 없고. 이렇게 수도권, 태백권, 강원이 태백이죠. 충청, 전주,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이제 이렇게 나와 있다. 그 다음에 개발 방식의 특징 및 문제점. 거점 개발 방식 1차. 1972년부터 81년까지 거점 개발. 특정 딱 정해서 어디 지역을. 그 다음에 공업개발 기반. 그 다음에 고속도로 건설 등 교통통신망 확충. 이 시대에는 이제 엄청나게 이제 이것도 국가 기반 시설이죠. 이제 도로 건설 하면서 경제 개발 쪽으로. 그다음에 경부축 중심의 양극화를 초래했어요. 이제 서울하고 부산 먼저 고속도로 놓으면서 지역 격차가 심화되고 수도권 인구 집중, 환경 파괴, 생활환경 악화. 그다음에 이때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게 됐어요. 자, 1차 국토계획. 자, 1차 국토계획 중심 추진 전략과 문제점. 추진 전략은 뭐 많이들 이제 배경식 알 거예요. 한 번 더 보면 급격한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 성격이 강했다. 대규모 공업 기반 구축, 도로, 철도, 전력, 통신 등 사회 간접 자본 확충으로 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이 많이 실시되었다. 또한 공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경제성이 높은 대규모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그 개발 효과가 전국토에 연쇄적으로 파급하게 하는 거점 개발 방식을 취하였다. 이게 이제 추진 전략. 그다음에 문제점은 거점 개발 방식으로 지역 불균형 초래되었고, 특히 경부축 중심의 양극화, 서울, 부산 거기만 엄청나게 이제 발전이 많이 됐죠. 그다음에 또한 급격한 경제성으로 인한 환경 오염, 환경 오염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가 이제 1차. 1차에서 문제점은 대부분 알 거예요. 이제 경부축 양극화, 그 다음에 환경오염, 거점 개발, 그 다음에 8, 4, 8, 17 여기가 이제 1차에서 알아둬야 될 거. 그 다음에 2차. 2차 관여권은 생활지역권이 있다는 거. 28개 지역생활권으로 권역을 나눴다는 거. 여기에 대도시가 5개, 지방 도시생활권 17개, 농촌 도시가 6개 합쳐서 28개 지역생활권. 요게 이제 2차 종합개발계획 81년에서 91년까지. 여기가 이제 보시면 돼요. 이렇게 딱 이제 28개 지역생활권. 그 다음에 4개 지역경제권, 수도권, 중부권, 서남권, 동남권. 그 다음에 특정 지역 이렇게 이제 해줬다는 거. 자, 보면 동그라미 보면 서울, 부산 양대도시 성장 억제와 인구 분산, 국토의 다각화를 위한 성장 급형 도시 육성 및 지역 생활권의 조성 등을 개발적으로 제대로 국토 균형 발전 추구. 이때부터 이제 균형 발전을 추구한 거야. 양대도시 성장을 억제하고 인구를 분산하고 하고 국토를 다각화, 여러 군데서 다 다각화 시키기 위해서 특정 또 이제 그 어디 이제 성장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서 그걸 육성을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국토의 다핵화, 다핵화란 요거 이제 뭐 여러 개의 중심이 되는 걸 만든다는 거죠. 이와여 제1차 성장 거점, 여기는 3개, 1차는 3개, 대전, 대구, 광주, 2차는 15개, 이렇게 나눴다라는 거. 2차에서 성장 거점 1차, 2차 성장 거점 도시로 나눴다라는 거.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봐야 될 게 수정 계획이 한번 나왔는데 2차 수정. 요거는
생활권 전략이 취소되었어요. 생활권 전략. 이렇게 28기 생활권 전략이 취소가 되었어. 했던 거를 이제 87년에 취소가 되었어요. 왜 취소가 됐냐? 그러니까 수도권 집중에 대한 반자력 기능의 미흡, 그다음에 지방 도시 생활권과 농촌 도시 생활권의 계속적인 인구 감소, 그다음에 중심 도시 주변 농촌 지역 간의 일체가 된 생활권 형성의 어려움, 이런 문제점 등으로 그러니까 수도권 집중에 대한 반자력적 기능의 미흡. 그러니까 수도권 집중, 그러니까 이 자력이 이제 뭐 스스로 한다라는 게 아니라 자석의 그런 자석. 그래서 수도권에 막 몰려드는 거를 스스로가 이제 안 몰려들게 하고 스스로 이제 뭘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지. 그런 기능이 이제 미흡하는 거야. 그다음에 지방 도시 생활권, 농촌 도시 생활권의 계속적인 인구 감소, 이런 형태.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러니까 농촌 지역 간의 일체가 된 생활권 형성의 어려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생활권 전략이 취소가 되었다. 그것까지. 그 다음에 2차 국토계획 중심 추진 전략과 문제점. 추진 전략 제2 경제도약 단계 발판을 구축하고 아울러 종래 구축하였던 개발 성과를 거울 삼아 국토의 균형 발전과 국민생활의 편의성 제공과 근본 목표를 두고 있다. 그와 편의성 제공에 근본 목표를 두고 있다. 그와 같은 근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균형 개발을 전제되어야 하며 특히 그 선행 조건으로 제1차 국토 종합개발계획에서 야기된 수도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과밀화 현상 및 국토의 양극화 현상을 해결해야 했다. 따라서 1970년대의 집적이익 추구의 방식에서 그것을 확산하는 광역개발 정책으로 전환되었고 제1차 국토 개발계획에서 추구해온 생산 환경 중점 개발에서 탈피하여 국민의 생활환경 개발에 중점을 두고 지역 생활권의 거점을 육성해 나간 것을 주된 과제로 삼았다. 이때부터 이제 생활환경 개발, 지역 생활과 거점 육성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나 1980년 수정 이후 생활권 중심에서 다시 4대 경제권과 4대 특정지역으로 구분하여 균형 개발을 추구하였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낙후된 생활환경 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국민 생활이 최저 복지 수준을 확보하는 한편 공업화 과정에서 phát 생된 환경 오염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기 시작하였다. 그 다음에 문제점, 올림픽 개최 등 수도권 지역의 투자가 지속됨에 따라 수도권 과밀은 계속되었고 구체적 집행 수단이 결여로 국토의 불균형은 심화되었으며 사회 간접 자본의 부족으로 경제 급증에 따른 수요의 급증을 따라가지 못하였다. 또한 지역 경제권은 광역경제에 구체화되지 못함과 언론 제도의 미비로 97년 정책 방향이 수정되었다. 이런 이제 문제점이 있다는 거. 배경을 한번 보시면 되고. 자, 잠깐 쉬었다가 3차하고 또 한번 가볼게요.